안녕하세요. 짱이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변함없이 퇴근 후에 이렇게 베란다에 나왔어요.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손이 시릴 정도로 추운데요. 제가 있는 베란다의 온도는 지금 현재 이렇게 7도를 가리키고 있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밖의 온도는 제가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 4도예요. 4도. 4도라 지금 덮개를 저렇게 완전히 개방을 해놓고 있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저는 추워서 코끝이 시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도 다육이들은 지금 아주 좋아라 하는 그런 날씨예요. 지역 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고 또 저희 집은 지금 아직 아이들이 거리대에 이르고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그냥 저 위에 덮개 저것만 덮고 그냥 보냈어요. 제가 있는 지역은 새벽에도 영상 2도, 오늘 저녁에 조금 영상 1도를 가리키더라고요. 새벽에 잠깐 1도 정도인데 뭐 한쪽 끝에 신문지 이불을 덮어서 바람을 살짝 막아준다라는 느낌으로 덮개 덮고 그렇게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언제쯤 드리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저도 영하 1, 2도 내려간다 싶으면 아이들을 드릴 생각인데요. 제가 있는 지역은 오늘하고 내일만 영상 1도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일주일간 다시 또 온도가 상승해서 3, 4도 그 정도 유지를 하고요. 낮 기온은 15도, 16도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간 그래요. 다음 주면 드려야 되지, 이번 주말에 좀 정리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온도가 조금 상승한다고 하니까 또 드리기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혹시 물을 더 들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마도 올 가을에 물들면 요 정도가 최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작년만 하려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대신에 아이들이 건강한 걸로 만족을 하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지난번에 저희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비를 좀 맞았어요. 비의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충분히 관수를 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뭐 적당히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마도 화분 속이 젖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영상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바람으로 말리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저처럼 영상이 유지되어 있는 지역은요, 아이들이 비를 만약에 맞았다 하면 안으로 들여서 말리는 것보다는 자연바람으로 바깥에서 말리는 게 훨씬 더 아이들 건강에 더 좋답니다. 그리고 추위 적응도 적당히 좀 해야 되고요. 또 뭐 지역 간의 편차도 있어서 안으로 들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을 먹은 상태로 만약에 안으로 들어왔다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아들도 화분 속에 만약에 물이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충분히 저 화분 속 수분이 마를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리대 아이들이 일찍 걱정이 되어서 안으로 들였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서는 통풍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물을 주었건 안 주었건 간에 다육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통풍이잖아요. 통풍이 안 된다 하면 뭐 곰팡이균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수분을 날리질 못해서 병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풍에 지금 가장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리고 밖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통풍 같은 관리는 하진 않지만 이제는 물 관리를 또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물 적응 훈련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한답니다. 저처럼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비를 만약에 맞추었다면 요번 비가 마지막 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5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이 다육이의 생육 온도가 있잖아요. 성장할 수 있는 온도, 최저 생육 온도가 5도예요. 대부분 거의 다 그렇거든요. 물론 그것보다 더 강하게 생육 온도가 0도인 아이들도 있지만
일일이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서 생육 온도 5도를 기준으로 해서 물 관리를 하시는데요. 5도 밑으로 떨어졌다. 베란다가 지금 이렇게 7도, 지금 그새 8도로 올라갔네요. 이럴 때는 물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통풍에 신경 쓰시고 바람이 잘 통하게 그렇게 해서 물 관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베란다 온도가 5도 밑으로 떨어진다 할 때는 물을 주는 걸 조금 삼가하셔도 조금 따뜻한 날 아니면 오전 햇살이 들기 전 오전에 물을 관수를 하시는 게 좋고 또 물의 양을 지금처럼 화분 밑에 줄줄 흐르도록 주는 게 아니고요. 이 화분의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화분이 반만 젖는다 싶으게 3분의 2가 젖는다 싶으게 그 정도로 물 관리를 하시고 또 한 일주일 텀, 2주일 텀 그 내가 주는 물주기 텀이 있잖아요. 그 다음 주기에는 또 물의 양을 조금 줄여서 뭐 반만 젖는다 싶으게 그렇게 물 관리를 하셔서 차츰 점차적으로 물의 양을 줄여서 관리를 하셔야 한답니다. 물 관리도 일률적으로 전체 관수를 하는 것보다는 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개별 관수를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요렇게 신입들 제가 언박싱한 신입들 그 사이에 분갈이를 싹 해서 이렇게 앉혀주었어요. 잠깐 이쁜 모습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줄라이나죠. 줄라이나 너무 예뻐요. 아주 이 아이를 보면 정말 흐뭇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요런 아이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냉큼 들어오자마자 옷도 벗기 전에 베란다로부터 향한답니다. 물론 이렇게 신입도 예쁘지만요. 저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들도 예뻐요. 요거 장미허브죠. 그리고 요거 리가르드 분갈이를 이렇게 사각분에다 해줬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어떤 화분에 심어줬을까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냥 집에 있는 화분들을 모조리 총동원을 했어요. 요거는 향수다육표 롱분이죠. 이렇게 롱분에다가 줄라이나를 분갈이 했고요. 요 보톡스미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환분 길쭉한 분에다 요 보톡스미를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리고 요 리가르드는 사각분이고 요거는요 코나인데 코나도 요 부여분 이렇게 조금이 부여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앉혀주니까 사이즈가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요 옐로우 멜로우랍니다.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천물을 살짝 어젯밤에 와서 준 상태예요. 요거는 이름이 입에 붙질 않아서 화이트 길바죠. 이거 아주 저렴이 착한 아이인데 물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이런 아이들 보면 정말 예뻐요. 그리고 레드글로우는 여기다 이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이것도 환분이에요. 환분인데 이렇게 사각분을 제가 좋아하죠. 롱분 사각분에 레드글로우를 여기다가 이렇게 앉혀 주었답니다. 여기 있던 아이들이 이제 밑으로 밀려났겠죠. 예쁜 아이들한테 자리를 뺏겼어요. 뭐 그것보다도 이 분갈이를 하고 난 아이들이 뿌리 내림, 뿌리 활착, 자리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밖에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자리 잡는데 조금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요 LED 식물용 LED 등 밑에다가 이렇게 놓았어요. 이 식물용 LED 등이 아이들 웃자람이나 뭐 물 색감 유지 뭐 이런 역할도 하지만 뿌리 활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신 고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라우를 분갈이하고서 그 위에다가 식물용 LED 등 켜놓은 걸 보고 질문을 드렸더니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켜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분갈이를 금방 한 아이들은 이 식물용 LED 등 밑에다가 이렇게 한 뭐 일주일 뭐 그 정도 둔답니다. 천물 줄 때까지. 그리고 요 자리에서 이제 천물을 좀 주겠죠.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충분히 관수를 못하니까 조금씩 관수를 이런 아이들은 늘려가면서 한 달 동안 물 관리를 따로 개별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그동안 관수를 하셨다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물을 줄여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베란다 안에도 기온이 떨어질 때 베란다 안쪽에서도 영상 보통 영하로 떨어지는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한파 때 아주 추울 때 있죠. 그런 때가
영상 2, 3도예요. 영상 2, 3도. 그런 때는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창가 쪽에 있는 아이들이 살짝 냉해를 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 정도 해주고 창문을 닫거나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추울 때는 물을 아예 안 줘요. 아예 안 주고 따뜻한 날 골라서 그런 식으로 물의 양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아주 소량, 지금은 11월 달은 점차적으로 줄이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 반, 3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시고요. 아주 한겨울 추울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쪼르륵 쪼르륵이라고 표현을 하죠. 소주 한 잔 이런 정도로 물 관리를 하는 거랍니다. 그거는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영다육들 있죠. 저 방울복랑도 동영다육이죠. 지난번에 주름이 펴졌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새 또 물이 고파서 밑잎장에 주름이 살짝 지었죠. 이런 아이들은 저도 현재 관수를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저 원종복랑도 그렇고 화이트 그린이가 제 선반 안쪽에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키우는 드들레아 아이들이 저 안쪽에 선반 밑에서 저러고 있답니다. 햇빛을 지금 봐야 되는데 거리대 자리가 좁아가지고 못 나가고 올해는 이렇게 창가에 들어오는 오전 햇빛만 쐬고 있어요. 아직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꾸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생육 온도 밑으로 내려갈 때는 냉해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수를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물의 양을 줄여서 점차적으로 물 적응 훈련을 시켜서 아주 소량의 물로 겨울 동안은 관리를 해야 한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육이들이 날씨가 추우면 하영이나 동영이나 성장을 멈추어요. 이 아이들도 추워서 잔뜩 웅크리고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어도 물 흡수를 잘 못하고 수분이 마르지 않아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이라도 물의 양을 줄여서 물 적응 훈련을 시켜서 겨울 동안 아주 소량의 물로 그렇게 지내야 한답니다. 한 2달, 2달 반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물 관리를 전체 관수는 이제 날이 추워지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물론 하셔도 상관없어요. 창문 꼭 닫아놓고 전체 관수하고 이쪽 거실 쪽에 있는 문을 열어서 온도를 좀 상승시킨 다음에 하셔도 되지만 집에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직장맘이기 때문에 전체 관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직은 전체 관수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물을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별 관리를 이제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육이 상태를 보고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은 뿌리 활착 갈 때까지 물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따뜻한 곳에 놓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되었다 하면 그때서부터 또 물을 약간 줄여가면서 날이 추워지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이들 얼굴을 보고 입장을 만져보고 요 에어니움 속이라 추위에 약해서 이렇게 안쪽에 들여놨고요. 요거 아주 제가 키우는 미니 호빗땅인 자구아나 있는 거려고다가 어저께 거리대에 나가서 있었는데 이 아이가 추위에 약하니까 안쪽으로 들여놨어요. 오늘 내일 혹시나 얼을까 싶어서 이렇게 안쪽에 들여놨답니다. 또 있죠. 저 아악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아악무도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저 아이도 또 저 안쪽으로 저렇게 밀어넣었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베란다 안쪽에서 관리를 하는 아이들이라 충분한 관수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저는 개별 관수를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하고 있답니다. 요거 박하장이 이제서 물이 조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날이 추워져가지고 햇빛도 못 보고 저러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관리, 11월 물관리는 물에 적응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의 양을 조금씩 줄여서 적응 훈련을 시키는 거 하고요. 또 개별 관리 하시라는 거. 물이 많이 고픈 아이들은 물론 저면관수 하셔도 되는데 따뜻한 쪽에 안쪽으로 해서 저면관수 따뜻한 날을 택해서 그런 날 저면관수를 살짝 하시고 저면관수를 만약에 한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수분이 마를 때까지 통풍에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는 정도, 공기를 돌려주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이라고 이 창문을
지금같이 뭐 4도 영상을 유지하면 이렇게 열어놓고 지내도 되지만 영하로 떨어진다 할 때는 닫아 놓으시되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돌려서 통풍을 시켜주시면 된답니다. 자, 예쁜 아이들 좀 보여드릴까요? 예전부터 키우던 아이들은 아직도 이렇게 그냥 뭐 자리는 잘 잡았는데요. 물이 완연하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지금 저도 새로 들어온 신입들에게 눈길이 가는 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랍니다. 요거 쿨라우베이고요. 또 이 아이는 마고죠, 마고. 마고도 손톱을 아주 날카롭게 세우고 있죠. 요거는 사과 에본이랍니다. 이 아이는 봉황 손톱이 아주 매력 있는 아이고요. 물이 완전히 들어서 온 아이라 아주 힐링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소우렌이 작년만은 못해요. 작년은 전체적으로 물감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물이 들었었는데 올해는 요 정도랍니다. 요거 TM이에요. TM이고 요거는 립스틱이랍니다. 립스틱도 물들미 작년만 하려면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에본이고요. 요게 오렌지 에본이랍니다. 아유, 하엽적 아직도 저렇게 있는데 하엽 정리도 못 해주고, 요거는 신입이랍니다. 요거는 미국 마리아예요. 이 아이가 아주 매력 있죠. 이 붉은빛이 들어와도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예쁘고요. 이 자태가 수영이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이 창도 약간의 수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호주먼디랍니다. 요 호주먼디도 이런 색깔을 또 창이 전부 빨간 것만 예쁜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노란빛이 있는 이런 아이들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뻐하는 아기별도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왔죠. 처음 정말 옥빛으로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들어왔으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에게 아주 눈길이 자꾸 이렇게 간답니다. 저 혁장도 저러고 있죠. 우리 집은 아직도 녹색을 저렇게 갖고 있어요. 자, 반대편으로 잠깐 가볼까요? 자, 반대편 들어왔어요. 지난번보다 조금 물이 더 들은 것 같긴 하죠. 요 러우고요. 요 춥스가 또 이제 위에서 보면은 초록색이 저렇게 보이는데요. 밑에서 보면 붉은빛이 많이 보이는데 아유,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요렇게 건강에 잘 있답니다. 오로라 보세요. 아주 윤기가 반짝반짝하고 요거는 아주 저렴이 머니메이커금 인 것 같아요.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고 요거 스프리스 올리버랍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요. 아유, 작년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거 핑크루비랍니다. 요즘요 핑크루비가 다시 몸값이 올라가 가지고요. 아주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저도 지금 2포토 구해놓고 있어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저는 일단은 날씨 상관없이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제가 11월 17일 정도에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약간 온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직장맘이라 시간이 원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말에 좀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햇빛을 못 본 아이들 선별해가지고 킵장으로 일단 보낼 거예요. 이런 아이들, 초록초록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킵장으로 보낼 거고, 저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쪽 선반으로 빈 공간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절반 정도 주말을 이용해서 반 보내고, 다음 주에 반 보내면서 아마도 다음 주말 정도면 저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웬만큼 다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날짜에 또 날씨를 전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저거 보세요. 요거요, 오렌지 멀로예요. 오렌지 멀로 색감이 이제 아주 최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거리대 나가지도 않았는데 베란다 안쪽에서 찬 공기 쐬고 요러고 있죠? 저 색감이 정말 환상으로 예쁜데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고 색깔이 저렇게 너무 예쁘다 싶으면 겨울 동안 이 건강 상태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봄에는 반드시 저렇게 최상의 빛깔을 본 아이들은 봄에 분갈이를 꼭 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요. 이 아이는 콜로라타 아이스죠. 피멍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 모습이 아마 최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더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모습을 이제 곧 한 달 정도 이제 봤으니까 겨울 동안은 이제 건강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는 또 에보니 철화 종류인데요.
아르카나랍니다. 아르카나도 피멍이 조금 들어왔어요. 어쨌든 밖에 나가지 못해서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홀도 추위를 피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는 여기 있고요. 하나는 요 아예 안쪽에다 이렇게 들여 놓았어요. LED 등 밑에다가 이렇게 놓았는데 거리대 한 번 못 나가고 베란다 안에서 지내는 바람에 저희 집 라울들은 색감이 이렇답니다. 이건 또 하나 있는 오로라예요. 아이고 밖에 있는 아이하고 색감이 정말 차이 나죠. 쪼꼬미들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제 이런 쪼꼬미들 조금 정리하고 안쪽에 있는 햇빛 못 본 아이들 정리해서 킵장으로 옮기고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이번 주에 반 들어오고 다음 주쯤에 거의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날짜 체크해서 영하로 떨어진다 하면 지체 없이 주말을 이용해서 드리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안으로 드리고 밖에다 놓고 하는 거는 이제 각자 개인의 선택이겠죠. 뭐 그렇지만 일찍 드리든 조금 더 버텨주고 나중에 드리든 간에 1, 2주 상한이라고 생각해요. 11월 말 아니면 뭐 늦게까지 버틴다 해도 12월 첫 주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저는 11월 말이나 두 번째 주쯤에 드리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안전하게 저는 그렇게 하고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 각자 날씨 체크해서 안 오고 드리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하시고요. 이제 예쁜 모습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아이들 건강관리를 신경 써서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바탕 안으로 드리려면 대대적인 즐거운 수고를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 겨울 동안 월동 대비 잘 하시고 예쁜 모습 보시면서 행복한 대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짱이마 오늘은 인사드리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